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호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단원 자료수집법의 질문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고 하는 두 개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구 절차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그 특성, 그 다음에 각 연구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각 연구에서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하는 방식에 어떤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은 질문지법, 다음 시간에는 실험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자료수집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질문지법, 그 다음에 실험법, 그리고 면접법,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문헌연구법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의 그 자료수집법 중에서 앞에서 얘기한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요. 뒤에 있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질적 연구에서 또 자주 활용합니다. 그리고 문헌연구법은 여러분 흔히 이제 책을 보는 거, 뭐 자료 찾는 거, 인터넷 서핑 뭐 이런 거를 떠올리면 되는데, 그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활용 가능하다라는 점,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고 오늘 수업에 참여한다면은 또 여러분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 그 선생님과 함께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질문지법부터 먼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질문지법은 흔히 설문지법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 종이에 뭐 설문에 참여해 주신 귀하에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번호가 쭉 있고 여러분 거기에 체크하는 거 기억하시죠? 아마 여러분 방과후 학교 들으면서 수업 끝난 다음에 만족도 그 설문지 하는 거, 뭐 혹은 여러분 평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수업 시간 갑자기 들어오시진 않지. 수업 끝나시자마자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요거 만족도 조사할 거니까 이거 좀 부탁해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 주는 거, 이런 기억 나실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문제는 3가지 정도밖에 없지만 그런 형식이 설문지가 되겠죠. 그 설문지를 사회문화 공식 용어로는 질문지법이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의미를 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지의 특징은 여러분이 이제 그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은행동에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이건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그 빵 사 먹으러 이렇게 가는 그 가운데 그 길 있어요. 은행 사이에 노점상 있고 여러분 거기 지하상가 위에 길 있고, 그쵸?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거기 말은 좀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잖아 지금. 거기 건너가는 길에 굉장히 설문지 나눠주는 분들 꽤 있습니다. 뭐 설문지 나눠주는 분도 있고 뭐 휴대폰이나 뭐 각종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런 거 파는 호객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 길을 걸어가가지고 잠깐만요 뭐 학생이세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설문지 받아본 친구들 많을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학생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설문지는 이 연구하려는 사람이 미리 작성을 해놓은 거죠. 이런 질문에 답해주세요라고. 그리고 이 설문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응답할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질문도 정해져 있고 내가 골라야 되는 그 선택항도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으면 좋은 점이 창의적인 막 발상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 때는 시간이 들어도 만들어진 거를 나눠준 다음에 걷고 나중에 그걸 분석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질문지를 들고 가다가 뭐 죄송한데요 이 설문 좀 하나 해줄 수 있을까요? 한 다음에 네? 그러면 자 질문지 어디 있어요? 할 때 죄송한데 그게 질문지를요 저희는 신개념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지 만들려고 하거든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질문지 이거 답하는 거 좀 귀찮잖아. 근데 그 질문을 실시간으로 정한다? 그 누가 기다려주겠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지를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양적 자료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양적 연구는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잖아. 모든 인간 세상의 문제와 사건들을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숫자로 표현하면 좋은 점이 명확하고 딱
떨어지고 객관적인 우리 둘 말고 제3자 혹은 또 다른 사람이 봐도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얘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질문지와 답지 틀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더라도 똑같은 양식을 줬다가 걷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의 응답을 갖다 숫자로 표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주관식 설문지도 많긴 한데 객관식이 좀 많잖아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수학여행 갔다 와가지고 재작년에 설문지 했었잖아. 그래서 뭐 제일 재밌는 게 가장 맛있었던 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 마지막 날 뷔페집에서 먹었던 매실 주스였나? 뭐 그거 얘기해서 여러분 되게 웃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자의 응답을 숫자로 표현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 답도 정해져 있으니까. 뭐 예, 아니요,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뭐 그렇지 않다. 이거밖에 없잖아. 나는 그저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어. 혹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런 말을 쓰고 싶어. 그런데 그 대답에 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의도한 정답의 가짓수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아주 간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은 빨간색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일단 이 질문지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구조화, 표준화라고 합니다. 이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틀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도 똑같은 틀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야. 질문도 똑같고 응답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이제 뭐 1차 고사, 2차 고사라고 이제 학교에서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시험 문제 다 똑같잖아. 그죠? 뭐 A라는 학급은 시험 문제가 뭐 서술형이고 B라는 학급은 객관식이야. C라는 학급은 면접으로 시험 본대. 여러분들도 항의를 많이 할 걸로 선생님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똑같은 형식의 어떤 그 문서를 제공해 가지고 질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구조화라고 하죠. 쌤이 구조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가져볼 테니까 집중하시고 잘 보세요. 네, 여러분 제 손에 지금 에몽이가 있습니다. 도라에몽이라는 캐릭터죠. 얘는 인형 같지만 스탠드예요. 스탠드 조명이거든요. 불을 켜면은 불이 켜집니다. 스탠드. 왜 얘를 가져왔냐? 질문지랑 이게 뭔 상관이냐? 선생님 도대체 뭐 수업하면서 뭐 별 희한한 걸 다 갖고 오시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뭐 재미있게 하려는 선생님의 노력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게 좀 참 대단하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좀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많이 좀 쓰세요. 아시겠죠? 얘가 일단은 인형인데 얘를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잖아. 그 선생님이 이 도라에몽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서 막 예쁘다고 하고, 아니, 너무 세게 때려. 예쁘다고 하고 막 써. 그런데 이 도라에몽에게 선생님이 말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몽아, 뭐 오늘은 뭐 어때? 오늘은 뭐 좋은 일 있었니? 뭐 오늘은 집에서 어쨌든 심심하지 않았니? 뭐 이랬어요. 근데 얘는 사실 말을 못하죠. 선생님이 잘하는 막 상황극이나 연극을 통해 가지고 막 뭐 오늘은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했어. 그래도 얘는 원래 말하는 걸로 세팅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누가 이걸 들더라도 불 켜고 껐다가 좀 약한 불 켜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배를 간지럽혔다 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컥컥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누구나 같은 도라에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같은 식의 질문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지를 A라는 사람에게 주고 B라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C라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에다 두고 질문을 준 다음에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표준,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도라에몽은 좀 퇴장시키고요. 고생했어. 다시 화면을 한번 잘 보시면 이 구조화가 질문과 응답의 형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애드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선생님 정말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건데 난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 뭐 귀하는 수학여행 가가지고 좋았습니까? 싫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이들과 함께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좋은 제주도에 와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막 다양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런 객관식의 답이 없고 좋았습니까? 네? 싫었습니까? 아니요 밖에 없어. 그럼 답답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간단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삽을 들고 똥똥한 데 팠네. 자, 화석이다. 됐죠? 요걸 한번 갖다 줘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바꿔. 물고기. 그냥 줘. 지가 알아서 들어갔네. 오늘 특별하게 낚시를 안 하고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하죠. 네, 왜냐면 질문지에 똑같은 게 또 4개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야. 답답해 죽겠어. 아무튼 근데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있으니까 두근두근이네. 맨날 저 말도 똑같아. 골라서 줬죠. 화석을 줬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오면 저런 반응을 해요. 와우 이런 거 없어. 오호 이게 다야. 오호 이런 거 이거 답니다. 이것도 웃긴 게 기증할래 가지고 갈래 말고 뭐 네 맘대로 해라 라든지 뭐 웃기고 있네 뭐 사기꾼 자식아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없어요. 이게 다인 거야. 뭐 기증하죠. 뭐. 가져가서 뭐 할 거야. 설명도 좋아 바빠서밖에 없는데 한번 뭐 좀 길어 넘어가 볼게요. 말이 되게 많아요 얘가. 말 좀 그만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해석지가 없는 거야. 그게 질문지법의 특징입니다. 진짜 말이 엄청 많아 말이. 물었어 그죠? 이게 다야. 똑같잖아. 기증할래? 화석감정 할까? 이게 뭐야? 괜찮아.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너 진짜 말 왜 이렇게 많이? 이런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지법은 구조화가 되어 있고 다른 선택 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개방적인 응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좋은 점은 누구나 이 4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기 때문에 통계 분석하긴 좋은 거예요. 표준화하기도 좋고 이 질문지를 누구한테나 사실 이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이 부엉이랑 말하면 이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나도 이거 4개 중에 1개를 말하고 다른 사람도 이거 4개 중에 1개를 말하니까 25%의 확률인 거죠 항상. 그래서 뭔가 표로 만들고 균형 잡히고 이렇게 하기에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표준화는 연구 대상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공통된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표준화 방식이 시험이고 그 중에서도 수능 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이 표준화 질문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용어예요. 이것도 좀 중요한데 질문지를 주고 받잖아.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면서 특히 설문지 해본 경험이 한 번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근데 내가 떠올린 설문지는 급식 설문지예요. 그래서 급식 만족도 같은 거 있잖아. 무슨 메뉴가 제일 맛있고 급식에 뭐 이게 더 나았으면 좋겠는지 뭐 물어보는 거 있잖아. 그지?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교생 모두에게 설문을 돌리는 거예요. 올해 전교생이 지금 551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반마다 한 20명 내외 정도인데 모든 성모여고 친구들에게 급식 만족도 설문지를 해요. 근데 그게 가장 정확하겠죠. 왜냐면 급식은 학생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그 학생들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정말 무슨 음식을 먹고 싶으냐, 어떤 급식이 더 나으냐, 어떤 건 좀 별로라든지 그런 걸 들으면 좋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모든 친구들에게 조사하려는 조사 대상에게 다 질문지를 주고 받는 거야. 그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수 조사라고 합니다. 전수는 모든 숫자에게 다 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성모여고 친구들의 급식 조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모여고 친구들이 뭐라고 되냐?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그 성모여고 친구들 모두를 모집단이라 불러요.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다 질문지를 준 다음에 걷잖아? 걔를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전수조사. 그죠? 그렇게 한다. 근데 이 방법은 여러분 딱 봐도 단점이 있어요. 550명에게 다 줬다가 걷는 것은 550명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시간이 어때요? 예,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550장을 다 선생님이 만약에 다 넘겨가면서 체크하고 통계 낸다고 합시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 대표 집단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만 설문지를 줬다가 걷고 싶은 거야. 걔를 뭐라고 하냐?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는 거 있잖아. 그 일부가
표본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각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일반에서 급식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각 일반이 표본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좋은 점이 금방 거둘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조금 밑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성입니다. 우리는 일단 질문지를 종이로만 보죠. 그래서 흔히 종이다 이렇게 떠올리는데요. 문서화된 질문지도 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된 설문조사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SNS로 뭐 우리 반 뭐 방학식 때 뭐 친구들과 먹으러 갈 뭐 메뉴 선정 뭐 투표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여러분 흔히 하는 SNS 화면에서 막 띄워가지고 하잖아. 그런 설문조사 그것도 질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화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드시 이제는 질문지가 종이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빨간색 선생님 박스 친 거 보이시죠? 요거 잘 보시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장점은 계속 반복인데 질문지는 대량의 질문지 내용, 물론 똑같은 내용을 미리 만들었다가 뿌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수를 상대로 좋습니다. 대량의 연구. 질문지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한 명에게 주고 걷어요. 이건 좀 그렇다는 말이야.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라면 질문지보다는 불러서 면담하고 그를 관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질문지법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효율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 1학년 때 많이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효율성이라는 말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효율성은 시간과 비용은 적게 들어야 돼요. 빨리 끝내고 돈도 적게 들어. 그런데 결과는 아주 많이 원하는 거죠. 심지어 퀄리티도 좋게. 걔를 효율성이라고 해요. 얘가 바로 대표적인 효율적인 자료 수집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답이 여러 가지 무한대로 풀어놓지 않고 몇 개만 고르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아주 명확하죠.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통계 처리도 쉬워요. 예 아니요 그러면은 예에 1점을 주고 아니요에 0점을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려서 측정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함수 그래프나 혹은 뭐 경향성 같은 거 측정할 때도 이 방식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많이 그럽니다. 또 비교 분석 연구에도 좋죠. 실제로 그 여러분이 이제 질문지법 끝난 다음에 할 실험법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비교 분석 연구에는 더 강한 강점이 있는데 얘도 괜찮습니다. A 집단과 B 집단에 질문지를 준 다음에 각 집단의 특성을 갖다가 질문지로 파악하기에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발문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선생님의 그 질문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하향식이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듯이 좀 강압적으로 그죠? 근데 질문을 수업 시간에 어떤 반에는 가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사회문화 수업하니까 책 펴. 쌤 책 안 갖고 왔는데요. 책 펴! 막 이러면서 막 선생님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수업을 했어요. 하향식으로. 그렇게 하는 곳과 개방적. 얘들아 오늘 수업 끝났는데 질문 있니? 선생님 뭐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은 너희들의 모든 질문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질문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은 친구들하고 이 질문을 들은 친구들에게 각각 질문지를 준 다음에 거두면은 굉장히 간단하게도 두 집단의 분석을 할 수 있더라.